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알아가는 진짜 지식을 탐험하는 진지욱입니다. 제가 어떤 그룹에 처음으로 가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면 꼭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기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MBTI를 제대로 검사해 본 적이 없고요. 이 자체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과학계에서는 MBTI가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전 그걸 믿진 않지만 사회생활을 위해서 제 MBTI 성향은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MBTI 말고 다른 검사 방법은 없을까? 그렇다고 비싼 비용이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닌 적정한 신뢰도와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시간은 적게 들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신뢰할 만한 심리실험 사이트 3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빅5 검사이고요. 서울대학교와 카카오 가치에서 같이 만든 자신에 대한 성격 유형을 검사해 볼 수 있는 인증된 온라인 성격 검사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빅5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아이디가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고요. 종합 분석을 테스트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성향을 보면 오션이라는 성향이 나오네요. 저라는 사람이 평균에 비해서 개방적이고 보통 사람과 비슷한 성실함을 갖고 있고 보통의 기준보다는 좀 살짝 내향적이고 보통의 기준보다는 많이 우호적이고 신경적으로는 좀 약간 무던한 편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변화 주도형 리더네요. 한 가지 계속 반복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에서 추구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걸 좀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도 연애도 느긋하게 모르겠네요. 저 항상 급하게 일을 처리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는 DISC 행동 유형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직업 환경에서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할 때 나의 특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검사이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동료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찾는 직업 환경이라는 특수적 환경에 적용을 해서 나란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검사였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검사 방법은 문항수 28개로 구성되고 각 문항에는 4개의 행동 유형이 제시되고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행동 유형과 부적합한 행동 유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그래서 DISC라는 검사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관리자로 나왔네요. 관리자는 세심하고 체계적인 성향으로 기록적이고 높은 기억력을 소화하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기록적이다라는 게 인상에 남는데요. 관리자는 본인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행동하며 그 외의 경우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행동하길 꺼려합니다. 다만 틀 안에서는 계획적이고 객관적인 능력을 100번 발휘하여 그 어떤 유형보다 가장 꼼꼼한 면모를 보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자유롭게 펼쳐놓으면 어쩔 줄 모르고 어느 정도 이 날짜와 장소와 해야 될 미션 같은 것들을 좀 저한테 정의해주면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노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강점 유형으로는 안정성이 나오네요. 타고난 계획주의자 MBTI에서 말하는 J죠. 안정적인 상황을 선호하고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자, 돌발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계획을 추구하는 자. 맞아요. 제가 직업적으로 기획하고 연출하고 대본을 쓰는 일들을 좀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돌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하는 편이긴 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이트 중에서 좀 골라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난 어떤 동료이지 어떤 업무나 어떤 스타일의 일을 해야 맞을까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만든 청소년 1388 심리검사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진로, 대인관계, 중독이나 의존, 부모, 자립, 폭력과 같은 삶의 중요한 주제를 카테고리로 만들어 놨고요. 청소년 1388이라고 해서 어린 친구들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일반인도 대상에 들어가는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진로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따른 고민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한 번씩 심리검사를 해보시면서 자기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로를 제 입장에서는 유튜버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봤는데요. 결과를 보면 재밌습니다. 진로 결정에 대한 무관심은 되게 낮네요.
이게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네요. 자신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저는 진지우기가 맞나 봐요. 진로 선택에 대한 불만, 현재 선택한 진로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워 많이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유튜버라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도 참 미지수이기도 하고 직업으로 삼기에는 참 불안정한 것 같아요. 진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양한 주제를 어떻게 하면 내 채널의 주제에 맞게 가공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막 검색하고 책도 다양한 분야를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체크를 했더니 저를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유튜브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 확신을 갖고 지금 현재 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사회에 대한 불만, 사회가 불공평하고 부패하다는 생각으로 인해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 탓을 사실 하기보다는 제 개인의 탓을 좀 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사회 탓을 하는 것 자체도 현재 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나 개인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스토어 학파의 철학에 입각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지금 한번 쭉 해봤는데요. 새롭게 발견했던 거는 다른 사람에 비해 좀 예민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라는 빅5의 검사도 인상적이었고요. 디스크 성격 유형 검사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정해진 카테고리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고 완전히 펼쳐진 자유 방임 상태에서는 이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진로 결정 관해서는 지금 제 상황과 제 환경을 봤을 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서 맞아, 난 지금 이런 상황이지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복귀하게 된 것 같아요. 소개해드린 모든 심리 검사들의 결정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자기 보고식 검사라는 건데요. 심리 전문가께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해주는 것이 아닌 내가 나 스스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체크하면서 나에 대해 보고하면서 검사를 하는 방식이라는 건데요. MBTI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쩔 때는 I 성향이 많이 나오고 어쩔 땐 E 성향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성향들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시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렇듯 자기 보고식 검사는 반복해서 검사를 할 때마다 결과값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가 선호하는 모습을 투영해서 거짓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심리 검사 플러스 나만의 객관적 데이터를 계속 제공을 해서 뭔가 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데이터를 내가 스스로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서 꽤 복잡하게 들리실 텐데요. 별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다이어리나 노트에다가 하나의 주제를 정확히 정해서 그 주제를 꾸준히 추적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예가 운동, 독서, 공부 같은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걸 응용하면 내가 하루에 내린 의사결정들만 객관적으로 요약해서 매일매일 데이터를 쌓을 수도 있고요. 내가 주로 하는 쇼핑 카테고리와 거기에 사용하는 금액만 가지고 객관적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취향이라는 대주제로 엮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스크랩을 하는 방식도 있죠. 나만의 객관적 데이터 쌓기는 나에 대한 나의 판단을 중지하고 객관적으로 나의 취향이나 내가 매일 하는 행동들에서 일정한 주제만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관찰 기법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첫 번째 방법은 현재 나의 시점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관찰을 해 나가는 거고요. 반대로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나를 관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고록이죠. 아니 내가 무슨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회고록을 쓰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생의 어떤 중요한 시점에 도착했을 때 내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나아가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때 나만의 회고록 쓰기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참고로 저도 몇 년 전 갑자기 늦게 찾아온 사춘기 때문에 방황이 심했던 시절에 회고록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워드 프로그램을 켜놓고 내 인생의 첫 기억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계속 타이핑을 하면서 쳤던 적이 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지루해 보이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그 회고록을 쫙 써가면서 저도 몰랐던 저에 대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것도 있었고, 나의 성격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된 지점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혹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 자기만의 좋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